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 시정계획보고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시정계획보고와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건 이상 2건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연흥무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재난안전실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흥무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 시정계획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흥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석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오현진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난안전실 기본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은 3개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현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재난안전실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안전한 내일을 설계하는 스마트 안심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8대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 추진과제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안전을 위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청주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정책 총괄 관리 등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9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2025년도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주요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추진과제 1번 25년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5년 청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관리 일반 대책, 43개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 대책,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선제 대응, 재난 발생 요인의 사전관리, 생활 속 안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2. 반복적 실질적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25년 청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청주시 직원들이 현장 대응 및 응급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반복되는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현장 대응을 점검하는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업 기능을 향상하고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현장 합동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부서의 상시훈련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주시 직원 대상 현장 안전체험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7. 시민 안전문화의식 제고 및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치유계 등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안전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체험마당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VR 등 첨단 교육 기법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익히는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정서를 조성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12쪽부터 16쪽, 19쪽부터 20쪽에 있는 6개 사업 추진에도 반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대응과장 김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신속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으로 안전청주 구현을 목표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 관리, 초기 대응, 현장 중심 단계별 조치를 강화, 더욱 안전한 청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10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난예균보시설, 통합관제 CCTV, 실시간 영상 공유 서비스, PSLTE 등을 활용한 다각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사전 대비를 위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기상예보를 활용해 재난안전 상황실을 비롯한 공무원, 소방, 경찰,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고 사전 예처를 강화,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 CCTV, 예경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차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 통제 및 대피 명령을 통해 신속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계절별 자연재해 호우, 태풍, 폭염, 폭설, 한파 등에 대해
사전 예방부터 복구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전년 대비 15개소를 확대한 97개소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우려 도로 및 반지하 주택가 등 호우 대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관리 자원 확보와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폭설로 인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72개 노선 853.1km에 대해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제설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열선 9개소와 자동 염수 분사장치 25개소 27km를 설치 운영해 폭설로 인한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조입니다.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청주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다목적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약 1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CCTV 약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 설계, 용역 실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순으로 다목적 CCTV를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사각지대 없는 CCTV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상황 전파로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청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6쪽부터 33쪽까지 7개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 대응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24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공공시설 복구 건과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첫 번째, 7월 8일에서 7월 19일까지 두 차례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시민 안전 확보와 피해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64개소 항구 복구비에 대한 예비비 28억 5,7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4년 12월 31일 기준 64개소 중 54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10개소는 올해 5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행액은 19억 5,098만 5천 원이고 잔액은 9억 632만 8천 원이며 이 중 4억 6,946만 6천 원은 명시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의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 중 국토비 교부 지연에 따라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4억 7,33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8,468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방재과장 오윤진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는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으로 부서비전을 정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취약지역의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9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8쪽 국가하천 보행자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호우로 인해 하천 수위 상승 시 하천 내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호강 및 무심천에 총 사업비 7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계단 등 하천 진입로 193개소와 세월교 19개소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범람 및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365억 원을 투입하여 석화 2지구, 발산지구, 비평천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석화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79억 원을 투입하여 수속 소하천 정비 및 우수 관리를 개량하고 빗물 펌프장 증설 및 유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7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2쪽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하여 발산 소하천 정비 및 우수관로를 개량하고 교량 6개소 재가설 등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4쪽 비평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비평천 정비 및 분류소로 설치, 교량 3개소 재가설 등 종합적인 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심각해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남의 길, 외천, 가락, 비중, 지산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8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오남의 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25억 원을 투입하여 감천 및 달천의 지방하천 정비와 교량 6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8쪽 가락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가락소하천 정비와 교량 1개소 재가설, 수문 및 펌프 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0쪽 외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인 외천천 정비 및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52쪽 비중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비중소하천 정비 및 교량 7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4쪽 지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지산 소하천 정비 및 교량 6개소 재가설 그리고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 문화, 힐링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 등 핵심 사업 8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에 무심천 제1원 춘교 주변의 피크닉존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방석교 인근에
음악분수대 조성, 청남교 인근의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보충교의 환경 개선,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청주대교와 제1온천교 사이의 수변 문화 공간 조성, 부심천 산책로 도로 표지병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량이 부족한 도심하천에 물을 흘려보내 열섬화를 방지하고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어룬천, 영운천, 낙하천을 중심으로 강변 여가수 개발 및 도소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지난해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미호강 강변 여가수 개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수석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수석 소하천 정비 및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행정, 중삼, 금계, 광암, 장동, 가중소하천 등 6개 소하천에 총 사업비 411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 81쪽까지 국가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정비 및 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힘쓰고 하천 재해 예방 시설 안전 점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좀 휴식을 좀 갖고요. 지금 10시 반이니까 휴식 좀 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2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네.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인범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요거 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 재난 대응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목적 CCTV 여기 지금 보면 70개소에 한다는데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예, 재난대응과장 김선혜입니다. 요 사업을 해서는 70대입니다. 아, 70대?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제 저기 작년에 보니까 그 범죄하는 예방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예, 재난대응과장 김선혜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드렸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3개서에 좀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해서 효과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왜 그 통합 관제센터 CCTV 관련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AI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좀 촘촘히 꼼꼼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여기 CCTV 다목적 이거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은 새로 그거를 설치를 하시는 건지 또 아니면 뭐 교체를 해서 뭘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재난대응과장 김선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능형 CCTV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지능형 CCTV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200대 정도는 지능형 CCTV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해서 지능형 CCTV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럼 앞으로는 전체 다 지능형으로 이렇게 교체할 예정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재난대응과장 김선혜입니다. 현재 이제 노후 카메라가 좀 있는데요. 노후 카메라는 개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능형으로 지금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이제 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거 70대면 70대 하는데 14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른 서버가 좀 들어갑니다. 서버 구축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단순한 어떤 노후 카메라의 교체는 그보다는 좀 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신설과 노후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하고 범죄 예방 이런 차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좀 꼼꼼히 좀 챙기셔서 범죄 없는 그런 청주 안전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남인범 의원님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요 CCTV를 좀 그 지능형으로 쉽게 말하면 CCTV 고도화 사업이거든요, 그죠? 그거 좀 한번 계획 좀 한번 잡아갖고 별도로 위원회에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또 이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문성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임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제 CCTV 지능형을 지금 이거 70개소에 설치하는 CCTV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CCTV는 사후 용도가 조금 더 강하잖아요.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지능형은 제가 살펴보니까 뭐 흉기 같은 것도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예방 차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예, 재난대응과장 김설입니다. 지능형 CCTV는 말하자면 딥러닝을 통한 어떤 훈련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를 업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다만 저희가 이제 지능형으로 가는 것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면은 저희가 그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한 8천여 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제하는 요원은 33명 정도 돼 있는데 그 관제요원들이 그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일 그 시간대 그 근무하는 인원은 한 6명, 5명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그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능형으로 가는 거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그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저희 별도로 좀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네네. 이제 인력도 부족하니까 지능형으로 가는 게 더 좋은데 새로 신설을 하는데 예.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거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200개를 할 때 5,800만 원 정도 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용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아예 처음부터 지능형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 요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지능형으로 해야 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저희가 좀 그 좀 팀에 말씀- 확인해서 그러시나요? 저희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지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지금 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설하시는 거 아까 뭐 노후 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신설 때부터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다 그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다 심의한 내용이라 사실은 뭐 모두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CCTV는 좀 교체할 때 직능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적극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말씀 좀 따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풍수의 보험, 예. 풍수의 보험을 시민들이 이제 좀 많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감 때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좀 많이 좀 저조하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QR 코드를 해서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접근하기 쉽게 이것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잘못했습니다. 예, 그건 시민보험이고 풍수해보험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읍면동에 좀 가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서 그 풍수해보험 직접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거 제가 좀 저희 지역이 남이면하고 현도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풍수의 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현장에 나가서 디테일하게 좀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그건 좀 어려울까요? 그 부분은 좀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가입률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세요. 그래서 이 풍수의 보험 가입률을 조금 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재난안전실의 여릉모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늘 그러시겠지만 우리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제가 92회 임시회 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늘 또 우리 하천방지학과 등 깊이 부설하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은 늘 칭찬과 격려 좀 아끼지 않으시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어떻게 발령받고 막중한 직을 맡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네. 네네. 지난 인사전 발령을 받고 재난안전 실장으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중압감과 우리 세계과에서 우리 모든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그 업무를 잘 수행을 해서 안전한 우리 청주시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해야 될 부분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무게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겨울은 지나가고 다가오는 여름철에 잘 대응해서 안전한 청주를 위해서 해야 될지 하여튼간 열심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안전한 청주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청주시 의회의 의원 한 분 한 분이나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청주 시민의 안녕, 하나서부터 열까지 청주 시민의 안녕입니다. 저희들이 청주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안전정책과장님 질의 안전정책관 김용민입니다. 자료 10페이지 또 11페이지 12페이지 여기에 달란트가 다 녹아내려 있습니다. 추진과제 1 안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 두 번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 세 번째 예방대책 추진을 한다. 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 있습니다. 예, 단 이런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실천을 하느냐. 예,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예. 예방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원래 그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감지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안전실 목표도 거기에 방점을 두고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재난 훈련 같은 경우도 한 번 해가지고는 훈련 방안이 그게 몸에 익숙하지도 않고 머리에 이렇게 속속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다가 매년 계속 반복 훈련하면서 자동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뭐 상황이 발생되면은 바로바로 제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그 중대재해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이제 제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조례 내용을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그 중대재해 관련 조례 관련해서 그 저희 시에서 이제 추진할 사항을 심도 있게 이제 고민도 하고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라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사항이 준비가 되면은 어차피 그 조례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에 저희가 그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강내면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도정환 장관님을 모시고 새벽 5시 17분에 강내면에 도착해서 충청대학교 앞에 이미 물이 차가지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네, 맞습니다. 예. 중앙도로 가드레일 길에 그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뭐 모든 민원 누구 하나 나와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었고 네, 전 도정환 장관께서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이쪽 저쪽으로 전화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고 그 길을 가지를 못해서 우회해가지고 지금 흥덕구청 자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예, 석화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도 벌써 트렁크 본네트까지 차가 물이 차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나가지고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지나간 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매뉴얼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한 건데 네,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고 하면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당황할 수밖에 없고 네. 상황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김성 과장님 작년에 제가 우리 재난 대응과 아니면 안전정책과 뭐 두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신, 소방, 경찰, 각 기관 등등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시작되면 그분들이 상위 직의 가장 중요한 부서는 다 와야 돼요. 오질 않잖아요. 그럼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중요 부서들이 다 와서 우리 상임위가 돌아가고 정말로 이런 상황 대책이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책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의 안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명, 30명 위원회만 구성되면 뭐 하냐고요. 오질 않는 걸. 막상 다쳤을 때 그런 상황 정리가 되질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체계부터 하나씩 25년 새해부터 새로운 행정 시작할 때는 그런 중요 부서들 다 바쁘겠지만
아니 바쁘면 과장님 바쁘면 팀장님 오시라고 하고 팀장님 바쁘면 밑에 직원들 오시라고 해서 무엇인가는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주시에서 시민들에게 늘 매뉴얼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각 기관의 동사무소, 읍사무소 모든 매뉴얼 불러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석원 과장님 딱히 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지금 저희 존경하는 허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는 우선 재난 대응과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적인 어떤 우리 시민들이 간단하게도 알 수 있는 어떤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상식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대시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전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 계획 자체가 그냥 시정 계획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여기 모든 게 추진 과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녹아내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방재과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네, 최하 10억 단위 때부터 100억, 1000억 대까지 단위가 하천방재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제가 늘 공무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좀 제발 사업 좀 흐트러 놓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확하게 이 사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혹시 여러 가지 사업을 보시면서 느낀 점 있으십니까? 예, 하천방재과 의원입니다. 1월 10일자로 와서 100% 업무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대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에도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정기 점검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사업도 금년 사업에도 이제 그러한 사전 예방의 사업으로 일환으로 지금 무심천에 통행 진입 금지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 이제 부처별로 좀 있습니다. 행안부 사업도 있고 또 하천도 저희가 이제 위임받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저희 이제 소하천도 있는데 그런 걸로 미리 이제 챙겨서 저희가 국비 확보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보이지 않는 관계적 부분이 있다 보니 청에서 우리 의원님들로 따지면 내 지역을 우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하면 우리 4개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국회에 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앙기금 갖고 내려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사업에 있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지금 여기 김석원 과장님을 제외하고서는 올해 부임하신 분들이요, 실장님 포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재난안전부서가 기피부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어제 재난관리팀에서도 기피부서로 분류가 돼 있던구만요. 그래서 거기도 인사이동이 잦고, 재난안전실도 너무 이렇게 보면은 인사이동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걸 좀 조직을 안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떤 방법이 있나, 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방호직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무슨 보관이 있나. 물론 오래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조직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재난안전실장 연웅모입니다. 방금 전에 김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은 근무 여건이 일반
직원들하고 다른 비상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제직을 좀 계속적으로 더 방어직? 추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면 네, 지금 주고 있지 예, 않습니까? 지금도 조금은 일부 이제 일부. 주는 팀도 있고 이렇게는 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쪽에 더 강화가 되면 더 이쪽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글쎄 인사상 우대라든지 예. 또 전문 방어직 확충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방어직이 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명이요? 예, 뭐 예. 한 명이 휴직. 휴직이고. 예. 그래서 그 4명은 전 상황관리팀에서 이제 계속 순환하면서 상황 근무를 하고 있고 예. 한 명은 전 자연 여기 안전정책과에서 안전 교육 업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전문직 필요성을 말씀드리냐면요. 대중교통과에 우리 김흥민 과장님도 그 과장님을 하셨을 때 그 심경태라는 교통 박사가 아주 전문직에 갖고 아주 믿음스럽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재난 분야만큼은 좀 베테랑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상 이렇게 우대도 좀 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인사와 상관없이 수당이라든지 급여를 좀 어떻게 우대를 해준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지난 해 7월 15일 날 오송 참사로 사실상 억울하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충북도고 제방 유지 보수는 행복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청주시가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하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 주체도 아닌데 거기다가 기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첫 기소거든요. 우리가 중대재해법이 생긴 지가 3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한 명만 사망을 하면은 해당 사장 아니면 단체장을 기소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건설 현장에도. 이런 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양양산불이라든지 이런 중대재해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모든 게 다 그냥 넘어왔거든요. 물론 단체장이 책임을 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고 관선 시대 같으면 즉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주시장한테는 너무 과도한 법 적용 때문에 검찰이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름으로 인해 갖고서 우리 안전관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책임을 질 것도 아닌데도 책임을 지게끔 기소를 하고 이런 지금 기이한 사법 잣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고 재난안전 파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장의 입장에서도 직원들 이렇게 조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걸 좀 건의하시고 계실 때요. 또 방어직을 지금 도에서도 한 20명 정도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많이 우리 청주시한테 좀 배정을 받아갖고 전문직을 육성하면은 많이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 안전과 생명이 지킴이가 되지 않을까, 안전실이.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정재호 의원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올해 시작하면서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업무이고 좀 깊이 업무이고 여러 가지 참 임무 맡으신 동안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전임 공직자도 계셨는데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또 좀 가급적 안전한 청주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먼저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존경하는 김태순 의원님께서도 이제 방제안전직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좀 관련해서 좀 관심도 있고 해서 발언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확충도 해주시고 계시고 뭐 추후에도 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도 주셨지만 사실 지금 6명 중에 한 분 휴직이시고 4분은 그냥 그 화면 보는 형태 근무 지금 교대로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네.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모입니다. 그건 24시간 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전반기에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전문가라고 진짜 인정이 돼서 요건도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은 좀 그런 전문성이 덜 발휘되는 지금 업무 형태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뭐 근무 만족도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퇴사율도 높다 뭐 비단 청주시만이 아니라요. 그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자문을 구해보니까 구청에도 뭐 재난 담당 업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처음 오시면 구청 경험도 좀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야만 진정한 전문가로 좀 성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너무 단순 근무 형태로 가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모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주 뭐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제직이 더 충원이 되면 그 이제 지금 같은 상황 근무뿐이 아니라 재난안전 예방, 대비, 이제 뭐 대응 전 분야에 이제 그 방제직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 역량도 늘고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의 순환부직도에서 다방면에 그 재난 환경을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해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그 충원이나 이런 거를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방제 안전직이 이제 더 우리 재난 안전실에 업무를 하게 돼서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듣기로는 이번에 정기 인사 앞두고 인사 상담했는데 또 재난안전실 신청자가 아마 청주시 전체에서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상당히 깊이 부서이고 전문성도 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뽑는데 사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년째 이 업무만 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적절치는 않다.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올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우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재난 담당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재난이 좀 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나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프라 구축이나 교육 훈련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도 참 교육 훈련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번 회기에도 이제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도 안전교육 그런 근거도 마련하셨고 본의원도 좀 생존수영 관련해서 좀 그런 훈련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올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지금 기존에도 이제 그 교육이나 뭐 그런 상황을 했던 상황이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신규로다가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거다 이제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저희 재난 안전실에서 재난 관련된 거를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홍보나 내용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직원들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런 걸 체득을 하면서 그 여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서 서로 뭐 사석 자리라든지 뭐 공적인 자리 갔을 때 안전 관련된 얘기가 이야기 소재가 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월 달에는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15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4월 달부터는 30명씩 해가지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 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그 안전에 관해서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 강사가 돼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관련해서도 내용을 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답변드렸지만 그 지역 안전 교육 센터를 그걸 활용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안전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안전 체험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저희 시에 그 충북에서 만든 안전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해서 이제 공포가 되면은 저희가 그것도 이제 내용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의원들하고 그것도 반드시 공유해서 같이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직원 대상 교육도 강구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시민안전센터 관련 뭐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관련 이제 교육 훈련은 사실은 또 열심히 해주고 계심에도 좀 저기 그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서 사실은 좀 저희가 공급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조금만 고민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 특히 생존수영 말씀드린 것은 또 저희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또 여름철 앞두고 좀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답변보다도요 좀 상반기에 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서 뭐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청 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아까 설명 뭐 상세하게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사실은 또 이제 방제 관련 내용도 많으신데 또 저희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저희 친수공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임 과장님 있을 때 뭐 상당히 좀 말씀도 많이 드리고 강조도 많이 드렸는데 그 이번 페이지에도 보니까 그 58페이지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호천과 이제 미호강 친수공간 핵심 사업 현황 58페이지 해주셨고 59랑 60은 이제 강별로 천별로 이렇게 나눠주신 거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단기 핵심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58페이지에 이 152억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9페이지랑 이제 60페이지에 지금 수치나 이렇게 사업 내용이 조금 일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제가 뭐 감사처럼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관련 사업이 지금 여러 차례 변경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은 수행이 어려워서 축소되기도 했었고 이런 좀 변동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사실 그 최신화된 자료를 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표 하단에 뭐 작성일자라도 좀 적어주시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는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 계획은 그 저희가 그 단기 사업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 시설도 이제 아마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상 변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막 그 심의가 통과되지 못해서 했는데 그거는 현황화 시켜서 그 표는 저희가 사업 계획은 다시 현황화 시켜서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작성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중기랑 장기 사업은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 받아서 좀 크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전액 시비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좀 국도비 매칭에 대한 지금 뭐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 파악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중기나 장기 사업도 어차피 그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강요약청에 또 점용 허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면서 중기, 장기 사업도 그 조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그 뭐 전반기에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저희가 사업명이 무심천 미호강 사업인데 무심천에 이제 과다 편중이 돼 있고 미호강에는 사실은 뭐 화장실 설치 사업에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방안 모색하실 때 좀 종합적으로 그런 편중 문제 나타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태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죠.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아무튼 그 금년에도 열심히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특히 그 재난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뭐 폭우나 폭염, 그 한파
이 여름이나 겨울에는 뭐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다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저녁에 눈이 오면 직원들 사무실에서 근무하나요? 우리 실장님.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무입니다. 대기를 하나요? 직원들 안전 출동해가지고 저기 이제 뭐 사전 준비 단계나 뭐 비상 1단계 오면 전 사무실에 와서 그때서부터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직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근무반으로 편성돼 있는 그런 돌려가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 편성이 돼 있고 교대 근무도 하게 이렇게 그거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막상 업무를 하는 이제 자연전 재해 팀은 이제 그런 교대하기가 뭐 거의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지를 않아서. 그래서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뭐 24시간 넘게도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재난안전실이 우리 저희 과장님들이 다 바뀌고 실장님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 김흥민 과장은 교통과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데 가셔서 아이 잘 됐다 했더니 다시 이렇게 와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염화칼슘은 안 뿌리잖아. 구청에서 다 뿌리는 거죠? 예, 재난안전실장 연홍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읍면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동해는 이제 차를 이제 구청에서 상차를 해가지고 동구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뭐 여기 다 느끼는 거지만 도로가 완전히 그냥 하얘가지고 좀 자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아마 작년도에 그렇게 금년 사업 이 하천방재과장이 국무 사업을 많이 땄던데 그래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국무 사업 많이 따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금년에도 공무 사업 많이 응모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사실은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요. 금년 공모를 하려면 사전 절차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신규 사업은 아직 없고요. 27년도 신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나 그런 용역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발굴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국비는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지금 부지런히 해야 내년도 예산 딸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사전 절차 이행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안정전 정책과나 재난도 마찬가지고 국비 사업하는데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순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대해서 의견, 생각 존중을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 참사를 다시금 되짚어 보지는 않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송 궁평리는 청주시 관할 구역입니다. 단지 도로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 예설에 대한 편성 모기 충청북도라는 거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가 시장이 어떤 법적 계류에 있어서 누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아닌 거에 서 이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충청부터 도지사가 시장이 모든 행정을 다 관할해서 그걸 다 책임지고 저거 하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궁평 지하도가 단지 충청북도의 관할 지역이고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청주 시민이 그러면 흥덕구청은 강내면은 오송읍은 그것도 충청북도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구 하나 우리 시계 흥덕구청이든 강내면이든 오송읍이든 경찰 소방 등등 누구 하나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충청북도에서 모든 걸 다 합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반성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다시 이 신규로 부서가 생기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행정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자리에서 뭐 도지사가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난안전 그 안전정책과장님 그 10페이지예요. 예. 10페이지에 이 그 청주시 안전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이제 3월달에 인쇄 배포하고 2월달에 심의 확정하는데요. 예. 거기 하는데 예. 제가 이제 뭐 아직 이게 지금 심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종합계획 안전정책을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서별, 예. 단체별, 개인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기록이 돼야 돼요. 예. 조금 포괄적으로 가지 말고, 응? 지금 네. 허철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런 상황에 그래서 제가 시정연구원의 원장한테도 이야기한 게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그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좀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예. 여기 종합계획에도 여기 물론 재난 대응과에 뭐 비가 집중호우 왔을 때 수익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지금까지의 우리 상황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안전종합계획에 정확하게 동에서는 무엇을 하고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재난대응께서 안전정책 뭐 이거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좀 이게 김 과장님 계획이 어디 항도 생기면 다 비슷해요. 우리가 우리는 이런 거 한번 겪어봤으니까 오승읍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죠? 단체에서 방재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답할 일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난대응과 보니까 그 감사장 받은 누가 팀장이 받았나요? 재난대응과장님. 저 치매 노인 그 언론에 한번 났던데 치매 노인을 저 안내 갖고 그 저기 경찰서 누가 개인이 받은 거예요? 팀장이 받은 거예요? 재난대응과장님? 관제위원입니다. 예? 관제실. 그 토화 관제실에 관제위원이 관제위원이 아, 여기는 안 계시네요. 예. 거의 관제위원 대응과 통합관제 팀에 예. 통합관제 팀장님은 누구시지? 예? 고생하셨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그 CCTV로 통합관제에서
그 언론에 한번 봤어요. 그 간제 유언이 받으셨구나. 그걸 또 관리하는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은 그 CCTV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니까 역시 그 재난 대응 과장님답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그 관제위원 감사장 이 언론에 봤는데 너무 고맙다고 또 별도로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저기 실장님 그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우대 정책이 뭔가 실장님이 한번 정리해 갖고 우리 위원회하고 언제 한번 간담회 한번 가집시다. 쉽게 더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과연 인사우대는 뭐고 과연 수당우대는 뭐고 그죠? 기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뭐 계속 이런 것만 뭐 큰 틀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여롱모 실장님이 이제 실장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걸 갖고 한번 상임위하고도 한번 그런 걸 간담회 좀 해서 우리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진짜 어찌 보면 지금 그 통합관제 그 관제 요원이 감사장 받았어요. 어찌 보면은 언뜻 얼만 봤는데 그럼 그 어쨌든 중요한 역할도 했고 그 재난 안전 정책과에서도 어떤 재난 안전에 어떤 뭐 획기적인 제안을 내서 뭔가 시민의 안전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우대를 해주는 거니 뭔가가 좀 구체화돼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예방에 많은 어떤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에 그러한 구체적인 거 뭔가를 실장님이 좀 파악하셔갖고 우리 위원회하고 좀 간담회 한번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좀 하고 하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청주시에 무심천 미호강 친수 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너무 그 속도 시간의 속도를 내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좀 살펴보시고 시간의 속도전을 내십시오. 더 깊이 얘기하면 여기 시장 임기 내에 모든 걸 끝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친수 사업 같은 거는 좀 늦어도 되고 또 한 번 좀 안전에 관한 거는 한 번 더 좀 되돌아보면서 확인하면서 친수 사업을 좀 진행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요. 이게 2022년도 집중호우가 왔지 올해 내년에 이게 3, 4년 우리 주기가 있어요. 이런 거에 좀 기상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갖고 김우미 과장님 잘 우리 대응을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이상 네. 김태선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는 허철 의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소장에 보면은 이 시장이 재방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부실한 업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너무 그래서 아니 우리 허철 의원이 뭐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시민단체 이런 데에 시장 군수 도지사를 처벌해야 된다는 시위가 집단 행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지 되지 검찰이든지 물론 법원에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관리 주체 입장도 아니고 또 재방 보수 유지 주체도 아닌데 그런 걸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기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의 해석이 아닌가. 그런 또 공무원들도 억울한 공무원들이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건 판단은 뭐 시민들이 판단할 일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냥 의원들 관한 거는 다음에 바로 의원들끼리 별도로 이야기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뭐 재난 관리에 총괄 수장으로서 큰 틀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서로 간에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전정책과 장우재 안전정책팀장님 일어나 보시고, 우리 이기호 안전점검감찰팀장님, 그죠? 그래요. 그리고 이은옥 민방위 팀장님, 박대균 중대재해팀장님, 그래. 우리 그래도 2003년도에 좀 계셔갖고 좀 네 분 우리 안전정책 우리 김흥민 과장님하고 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시고 우리 유상선 사회재난팀장님, 유상선 사회재난팀장님이 이번 1월달에 오셨죠? 저 환경위성과에서 오셨나요? 요번 1월에 새로 오셨죠, 그죠? 김병길 자연재해 팀장님, 김병길 팀장님 오래 계시고, 김상희 상황관리 팀장님, 김상희 팀장님도 상황관리 팀장님도 올 1월에 오셨네, 그죠? 상황관리 팀 얘기죠. 최민식 통합관제 팀장님. 그래요. 잘 시민 안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앉으시고 우리 김하진 하천 행정팀장님, 그다음에 김진수 국가하천팀장님, 조종국 지방하천팀장님, 박홍구 명품하천팀장님, 유민철 소하천팀장님, 23년도인데 이제 김하진 팀장님이 23년도 1월 때부터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현진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같이 잘 과장님하고 하셔갖고 하천 중요하죠, 그죠? 근데 예산부분 우리 좀 하천 방재학과가 너무 좀 인력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건 오현진 과장님하고 시민 안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그래, 오늘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 청주시의 임시의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